자, 그럼 1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시황부터 한번 저희 살펴볼까요? 네, 사실 최근에 주식시장 보게 되면 좀 별로 재미는 없어요, 계속. 맞아요. 예. 한 4월 이후부터는 코스피 같은 경우 약간 좀 박스권 흐름이고, 코스닥은 오히려 조금 이제 조정 양상을 좀 보이고 있고, 네. 특히 이제 5월 들어서는 아무래도 이 5월 3일 날 시작됐던 이 공매도 이슈가 계속 우리 시장에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이따가 센터장님 오면 제가 또 여쭤볼 네. 건데, 네. 외국인이 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공매도 엄청 매도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5월에만 외국인이 아마 거의 10조 원 가깝게 지금 순매도를 한 것 같아요. 네. 또 절반 이상이 또 이 삼성전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 대장주 삼성전자가 주가가 쉬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시장도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5월 이후에는 이 투자자분들로 하여금 조금 지치게 만드는 조금 기운 빠지게 만드는 장인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요즘 주목하는 거는 뭐 사실 전체적인 지수는 뭐 크게 변화는 없지만 네. 이 종목별로는 상당히 차별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요번 주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 이제 상당히 이 와중에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눈에 띄는 거는 흔히 말하는 코로나 피해주였던 대면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뭐 여행 관련주, 네.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이렇게 또 영화관 관련주, 또 화장품 관련주.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경제 활동 못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접종도 이제 시작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 승희 앵커는 네. 화장 예전에 비해서는 어때서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좀 덜하지 않나요? 좀 덜 하고 싶은데 네. 직업 특성상 직업 어쩔 수 없이 특성상. 매일 같이 합니다. 여기 이분은 이제 그런 저 일반 표준은 아니네요. 표본은 아니네요. 안 하고 싶네요. 네. 근데 대부분의 네. 분들은 여성분들은 예전보다는 확실히 마스크 그렇다고 쓰니까 하더라고요. 친구들 이야기 화장품 많이 들어보면 맞아요, 맞아요. 수요가 줄었는데 이제 뭐 네. 마스크 쓸 날이 벗을 날이 또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니면 또 이제 그쪽도 있을 거고. 혹시 영화관은 최근에 언제 가신지 기억이 나시나요? 영화관을 네. 제가 진짜 한참 동안 거의 1년 반 넘게 안 가다가 네. 몇 달 전에 오랜만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오랜만에. 거리두기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저 빼고 많은 사람들이 문화생활을 즐기고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네. 사실 이제 제가 요즘에 네. 저희 아이랑 이렇게 시간을 좀 내려고 노력하다가 이렇게 이제 아들하고 같이 주식 같은 그렇게 막 공부시키고 이런 거를 하거든요. 이제 저도 네.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데 네. 아이랑 같이 이제 영화관에 갔다가 이제 아이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제 어때? 그랬더니 네. 아이가 역시 영화는 극장에서 봐야지. 아. 그러면서 이제 그 극장 관련된 종목을 네네네. 좀 이렇게 좋게 아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최근에 보면은 그런 극장 관련주가 실제로? 뜨고 있어요. 와. 그래서 이게 뭔가 생활 속에서 변화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맞아요. 여행 가신 지는 또 한참 됐죠. 여행 간 지 정말 네. 오래됐죠. 기억이 안 납니다. 요즘에 또 여행 관련주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분명히 지수만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정체의 흐름이긴 한데 예전과는 조금씩 뭔가 물밑에서 네. 종목들이 움직이는 건 분명히 있고 특히나 코로나에 그동안 피해를 봤던 종목들이 이제는 조금 아직은 아니지만 또 백신도 상당 부분 이제 접종이 진행되고 뭐 빠르면 연말 내지는 뭐 내년도 가게 되면 이제 경제 활동 정상화되는 기대가 있다 보니까 네. 주식 시장은 좀 이거를 먼저 좀 선반영하는 모습들을 맞아요.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떤 최근의 장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봤고 네. 일단은 오늘 또 단연 큰 이슈라고 하면은 금통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뭐 이 영상을 저희 그 채널을 보시는 분 중에서 이 채권을 직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채권을 투자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좀 거래 단위가 크고 네. 또 아무래도 변동성이 적으니까 약간 좀 개인들 성향에는 조금 이렇게 안 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시장 참가자들이 이 채권시장 또 금리 또 통화 정책에 대한 움직임에 주목하는 이유는 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 최근에 금융시장 그러니까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던 건 바로 유동성의 힘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유동성의 파티가 이제 곧 끝나가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미국에서는 또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 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오늘 조금 오고 갔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오늘 금통이었던 것 같아요. 조목조목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네. 준비하신 내용이 또 화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어떻게 제가 될까요? 첫 화면을 보여드리기 전에 네. 우리 혹시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저 아까 뉴스에서 봤는데 네. 근데 동결됐잖아요, 지금. 네네, 맞습니다. 8번째 동결 아닌가요? 정확히 따지면 작년 5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 이후에 0.5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오, 맞습니다. 예. 알아야죠. 그러면 네. 제가 갑자기 또 돌발 퀴즈 하나 드릴게요. 네네. 그 저희 시청자분들도 한번 퀴즈를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맞추시면 어떻게 상품은 되시는 건가요? 선물 주시는 겁니까? 뭐 준비를 해볼 수 있나요 여기서? 전 일단 상품 예. 주시나요? 0.5 맞추는데? 맞습니다. 예. 제가 뭐 상품은- 개인적으로 뭐 커피 네. 쿠폰이라도 네,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커피 쿠폰이라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개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두 번 우리 시청자들에게 드리는 그 문제인데 네. 혹시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가 역사상 가장 높았었을 때가 얼마였는지 아시는 분? 지금 5초 안에 제가 빨리 답 확인하겠습니다. 네, 제가 5를 한번 세볼게요. 예, 예. 5, 4, 3, 2, 1. 이게 약간 답변이 없으시네. 시간차가 있어서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런가요? 한 5초 정도 더 기다려보면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5%인데 과거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가장 높았었을 때는 과연 얼마였을까요? 동학개미님은 15, 데미아님도 15, 임철웅님 36, 약간 케이티님 한번 보시겠어요? 많이 예, 올라왔어요 지금. 너무 높아가지고 업앤다운으로 가야겠다. 업앤다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네.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기준금리 목표제가 도입된 게 1999년부터인가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25% 30%는 이제 시장금리 기준으로는 그렇게 간 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 IMF 외환 위기 때는. 근데 통화정책에서 기준금리 목표제가 도입된 이후에 기준금리 수준으로 가장 높았던 때는 5.25%입니다. 예. 어디 볼까요? 예, 있었는지? 여기 지금 김영훈님이 5.25. 있었나요? 예, 요분 맞추셨네. 그러네요. 김영훈님께서 맞추셨네요. 아니에요. 근데 그 전에 부동산 인싸님도 네네. 5.25라고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두 분한테 드려도 되나요, 피디님? 네, 가능하다고 예. 합니다. 이거 되네. 네, 부동산 인싸님 제가 예. 봤어요. 예. 네, 부동산 인싸님과 김영우님께서는 저희 예전에 했던 방식처럼 아마 메일 주소로 진행을 할 건데 좀 이따가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게요. 네. 아주 두 분께 행복한 네. 그 선물을 주셨네요. 아니 이거 얼떨결에 그냥 제가 막 네. 해본 건데 네. 또 이게 또 방송국에서 좀 도와주시네요 또. 네, 막간으로 또 이벤트를 예. 이렇게 덕분에 진행을 해봤네요, 저희가. 아니 근데 네. 이제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네네네. 가장 높았던 그 기준금리가 여기 한번 보시면 네. 그 최근에는 2008년도에 한 5.25% 정도 간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쭉 떨어져서 지금 0.5%. 그러니까 가장 높았을 때보다 지금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로 보니까 와닿네요. 그렇죠. 정말. 예. 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 5월 달에 기준금리 0.5%로 낮춘 다음에 지금 거의 1년째 지금 동결인데 네.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 내지는 좀 중요한 게 있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전망치를 대폭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상향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경기 회복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다는 거예요.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한국은행 금통위 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는 1년에 8번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한 8번이니까 45일 즉 한 달 반 이렇게 주기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분기의 중간월 그러니까 뭐 2월, 5월, 8월, 11월 요렇게 1년에 4번에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그 성장률 전망치, 물가 전망치를 이렇게 수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난 2월 달에 그러면은 그 성장률하고 물가 전망치를 발표를 했었겠죠. 네.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마가 달라졌냐면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달에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3.0% 봤거든요. 근데 요번에 불과 3개월 만에 4%로 올렸어요. 3개월 만에. 그러게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예.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 성장하고 4% 성장하고는 되게 큰 차이잖아요. 차이가 크죠. 그렇죠? 예, 3개월 만에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전망치도 보면 1.3%, 그러니까 올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올해 물가를 1.3%로 예상했는데 1.8%로 0.5%포인트나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보면 네. 지금 현재 기준금리 0.5% 사상 최저라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성장률은 4%나 된다고 하고 물가는 1.8%나 된다고 하는데 현재 기준금리 0.5% 유지하는 게 과연 맞습니까? 너무 금리가 낮은 거 아닙니까? 이런 지금 주장들이 나올 법한 거죠. 그런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수정경제 전망치까지 저희가 살펴본 건데 통화정책 방향문에서 보면 좀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예, 이 통화정책 방향문이라고 해서 아마 이제 한국은행에 좀 금통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금통위 할 때마다 좀 보실 텐데 네. 여러분 한국은행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보도자료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현재 세계 경제 흐름이 어떻고 뭐 국내 경제가 어떻고 네. 뭐 물가가 어떻고 그리고 뭐 금융시장이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통화 정책을 펴고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통화 정책을 변경할 거야 아니면 유지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통화 정책 방향 전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미국 페드에서도 보게 되면 이거를 이제 뭐 스테이트먼트라고 해가지고 FOMC 회의가 있은 다음에는 막 우리가 이렇게 막 비교 분석하잖아요. 네. 지난번 회의에서는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뭐 이번에는 이런 문구로 바뀌었다. 이게 또 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삼거든요. 근데 역시 우리 한국은행도 그게 있겠죠. 그래서 이 통화정책 방향의 전문 내용을 보게 되면 현재 한국은행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통화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어떤 힌트를 우리가 좀 얻어낼 수가 있어요.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조금 비교할 수 있게 한번 문구를 준비해 봤는데 네. 이거 저희 화면에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글씨가 작아가지고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나중에 어차피 이 자료 이제 업로드 해드리니까 맞아요. 예, 그때 올라가 한번 있습니다. 자료실에. 보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크게 그 세 개 파트만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뽑아왔어요. 다른 파트도 있는데 네. 일단은 국내 경제에 대한 평가를 보면 앞서서 성장률 전망치 무려 3%에서 4%로 크게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한은 총재께서 아주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뭐 되게 어깨에 힘 빡 주고 네. 경제 회복세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신 게 저는 네. 오늘 조금 많이 기억에 남고요. 네. 사실은 그 올해 성장률은 작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경제학 용어로는 기저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저 효과. 예, 베이스 이펙트. 그러니까 즉 비교를 하는 대상이 작년이 워낙 죽쓰듯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웬만큼만 해도 수치적으로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 4%는 물론 뭐 최근 뭐 십몇 년간 제일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지난해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의미를 두기에는 조금 그런 감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도 올해 4% 성장하는데도 내년도에 또 3%를 더 성장한다고 지금 전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한 거죠. 올해 작년에 까먹었던 성장 거의 다 해놓고도 내년에 또 3% 추가로 성장한다는 전망치는 매우 경기 회복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확신이 있다. 매우 드문 케이스인 거죠?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 2년 연속으로 높은 성장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그렇군요. 참고로 저희 나라, 우리나라. 제가 자꾸 네. 표현이 우리나라가 맞는 표현이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네. 제가 좀 겸손함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항상 이해합니다. 이렇게 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은 지금 3%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올해 4%, 내년도에 3% 이러면 잠재 성장률을 2년 연속 웃도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경기가 이제 뭐 과열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상당히 경기 판단은 좀 좋아졌다 얘기할 수 있겠고. 지금 K리치님께서 하는 저격수는 박종현 부장님 역시 최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이분 저를 아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네.
제가 원래 지금은 이제 자산운용을 하고 있지만 네네네네. 저도 증권사에서 채권 리서치를 알죠. 한 12년 했거든요. 베스트. 예. 네, 베스트 예. 애널리스트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한국은행 저격수라고 이렇게 오랫동안 그 지켜보신 팬분이 또 예, 함께 주고 계신가 그러네요. 봐요. 예. 그래서 그때 많이 혼났어요. 대단합니다. 저희 센터장님한테 한국은행 고만 욕하라고 예, 막 전화 그래서 받고. 오늘 더 이렇게 네. 해주신 이야기가 저희가 네. 더 집중해서 좀 들을 만한 내용이 네.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아마 다들 이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은이 언제쯤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채권 네네. 시장에서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이제 가만히 네. 들어보시면 네네네. 성장률 이렇게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고 그다음에 물가도 지금 전망이 1.8%까지 올라왔고 그러면 사실은 기준금리를 현재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0.5%라는 기준금리는 지난해 뭐 성장률이 거의 마이너스 가게 되고 네. 경제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에서 극단책으로 기준금리를 이렇게 낮춘 건데 지금 이렇게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지금 금리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자본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상당 부분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금융시장에서 이 금융 불균형이 누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오늘 금통위는 상당히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게 사실상 기준금리는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선언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Q&A를 주고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언제 정도 뭐 금리 인상을 우리가 뭐 예상할 수 있습니까? 뭐 연내에도 금리 인상 가능합니까? 뭐 이런 그때도 얘기를 중요한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했는데 총재님께서 올해도 금리 인상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에 굳이 부인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굳이 부인 안 하는 것도 큰 힌트와 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하시는 게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실책일 수 있지만 너무 늦어지는 것도 실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면밀하게 봐가면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네. 이미 한국은행에서는 이제는 금리 인상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언제 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쵸. 오늘 금통위는 저는 그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하는 저격수셨고 오랫동안 지켜보셨으니까 이 네. 정도로 좀 발언이 나왔다면 네.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쯤일지 좀 개인적인 의견을 밝혀주시면 저희가 네. 참고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럴까요? 이거 뭐 사실 그 전망은 네. 뭐 제가 리서치 할 때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운용을 하고 있을 때도 그렇고 참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봤어요. 예,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모든 상황들이 고정돼 있지 않고 같이 가변적으로 움직이니까.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언제인데 이게 또 답답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그 뭐 저희 또 소통하는 방송이니까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내년도 상반기 정도 봅니다. 금리 인상 시기를. 예. 근데 내년 상반기 정도. 예. 내년도 상반기면은 사실은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빨라요. 왜냐면 제가 또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요번에 금통위 하기 전에 네. 그 뭐 여러 전망 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국내에도 있고 뭐 해외 기관들. 이 기관들에서 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언제쯤 인상할 것 같은가요? 라고 이렇게 서베이를 해보니까 대략 2022년도 3분기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겁니다라는 전망이 제일 많았어요. 네. 네, 그래서 약간 시장의 컨센서스는 내년도 3분기 정도가 금리 인상 시점 아니겠느냐라는 전망이 좀 우세했는데 네. 오늘 금통위의 결과는 이것보다는 조금 빨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좀 시사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내년도 하반기보다는 내년도 상반기가 현재로서는 좀 유력하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이제 기본 가정들이 필요하죠. 이번에도 그 하는 총재님께서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아니 총재님, 성장률 전망치를 그렇게 높게 올리고 물가 전망치도 그렇게 높게 올리셨는데 지금 금리를 동결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나올 수 있는 질문.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네.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우리 총재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아직은 이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 부분을 사실 제일 크게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이게 뭐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작년 초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우리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생각을 맞아요. 못했잖아요. 예. 그건 또 수긍이 되는 부분이 이제 다른 백신 접종을 먼저 한 국가들도 갑자기 이제 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수습이 안 되는 경우도 종종 나오니까 네. 변수라는 부분은 좀 감안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지금 단언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네. 지금 현재의 전망대로 흘러간다고 한다면은 하여튼 현재의 기준금리 0.5%는 너무 낮습니다. 경제에 비해서 너무 낮으니까 네. 일정 부분 조금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조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하세요라는 게 오늘 총재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 아니었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뭐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우리 박사님 말씀도 들어보면 네, 어쨌든 금리 인상이 이제 되긴 될 건데 시기의 문제인데 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부채 부담 네네. 이거 괜찮을까요? 그렇죠. 사실 저도 요즘에 조금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제 주위에도 또 뭐 후배들 또 뭐 저희 뭐 이렇게 신입사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20대 후반에 30대 초반 네. 저희 젊은 친구들 보게 되면 사실 최근에 뭐 부채가 없는 친구가 없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뭐 그 집 마련하기 위한 네. 부분도 있고 뭐 전세값도 올랐고 또 맞아요. 요즘에는 전세자금 대출도 받고 또 이제 뭐 네. 여기에서는 우리가 메인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또 요즘에 벼락거지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인 것 같고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대출 일으켜서 레버리지로 뭔가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마치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그 그럴 분위기였잖아요. 때가 있었죠. 네네네. 예. 또 뭐 코인도 워낙 인기가 좋았고 그래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빠르게 인상이 되게 되면 이제 분명히 부담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할 거고 미리미리 이제 금리 인상을 곧 할 거니까 조금 준비하세요라는 얘기들을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소통을 잘 하려고 하고 그렇죠. 조금 먼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도 상반기 정도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현재 5월이니까 그러면 사실 거의 그래도 한 1년 남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미리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게 그 정도 준비할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는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게요. 각 정부에서 보면은 시그널을 이제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미국도 네네.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하나만 이제 마지막으로 네네. 더 여쭤보면 금리 인상 어떤 사이클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자산 시장은 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앞으로 좀 네. 어떻게 움직일지도 아마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 인상이 현실화 되려면은 아직도 뭐 거의 1년 조금 안 되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 금리 인상기에 뭐 자산 투자 전략 뭐 어떤 수혜주가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이른 감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낮추는 건 쉽지만 금리를 올리는 건 상당히 여러 저항도 있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투자자들 또 이 금융시장은 포워드 루킹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앞서서 반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언제 금리 인상을 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뉘지만 다음번 중앙은행의 움직임은 금리를 올리는 것일 거야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견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미 시장 참가자들은 앞으로 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금리가 올라갈 텐데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어떤 자산 배분을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를 네. 벌써부터 고민하실 거고 그런 부분들을 또 실제 액션을 조금씩 취하게 되면 시장은 또 먼저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금리 인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 우리의 어떤 자산 배분 전략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고민하고 준비하는 게 맞다. 요 얘기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게 좋은 금리 인상일 건지 나쁜 금리 인상일 건지도 좀 살펴봐야 돼요. 네,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요. 예. 무슨 얘기냐면 그 우리 승희 앵커가 보시기에 네. 금리를 올린다고 한다면
경제 환경이 좋을 때 금리를 올릴까요? 나쁠 때 올릴까요? 좋을 때 올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물론 경제 환경이 나쁠 때 금리를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그 외환위기 때 1997년 외환위기 때 보면 경제는 너무 안 좋은데 외자가 막 이탈을 하니까 해외 자금을 그래도 끌어안기 위해서 높은 고금리를 주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금리 인상은 사실 최악이죠. 정말로 이제 뭐 더 죽어라 뭐 이런 거니까 경제가 안 좋아서 장사도 안 되는데 금리까지 올려버리면 그죠? 근데 뭐 그런 몇몇의 그 위기 때의 금리 인상을 제외하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신용 등급이 AA 이상이고 또 최근 상황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 외화의 어떤 그런 유입이 기본적으로 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최근에 들어와서는 금리 인상이 대부분 이제 경제가 좋을 때 실현이 됐고요. 요번에도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결국은 경제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물로 금리를 올리는 거지 뭔가 외자 이탈을 막기 위해서 하는 금리 인상은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는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 의미 자체가 일단 유동성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조금 부정적일 수 있지만 그만큼 경제가 좋아지고 뭔가 정상적인 환경으로 간다라는 방증이다. 요렇게 일단은 좀 기본적으로 좀 깔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무조건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빠져?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상되면 위험자산 버리고 안전자산으로 가야 된다. 네. 과거에 이렇게 추이를 그려놓고 보면 주가하고 금리 차트를 같이 시계열로 그려보면 상당히 재미있게도 주가하고 금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오, 이거 참 의외네요. 그러니까 기간을 쪼개보면 어떨 때는 동행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는데 주가가 같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금리가 빠질 때 뭐 주가가 같이 빠지거나 뭐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항상 비례하진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어떤 관계성이 항상 읽히진 예, 않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금리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결과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리 상승이 주식시장에는 악재다. 이런 어떤 그 도식적인 접근은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좀 위험하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좀 제가 네. 앞에 사설이 길었는데 금리가 상승하는 속도가 경제가 좋아지는 속도보다 빠르냐 느리냐 그게 중요해요. 경제가 좋아지는 속도하고 좋아지는 속도,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속도.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 있어요. 저하고 우리 승현커하고 둘이 같이 차를 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한 시속 80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승현커가 엑셀을 밟아가지고 시속 100으로 가요. 네. 그럼 저보다 앞서 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저도 앞으로는 가죠. 왜냐하면 어쨌든 저도 고속도로에 80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우리 이제 승현커는 이제 저 앞에 있겠죠. 시속 100으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거든요. 마치 경제가 좋아지는 속도하고 금리가 이 인상되는 속도 이게 어떤 게 빠르냐. 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올해 성장률 하는 전망대로 하면 4%, 내년도 성장률 3%. 어떻게 보면 속도가 그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기준금리는 현재 0.5%. 올려봤자 25bp씩 그것도 아주 점진적으로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당분간은 금리가 인상되고 상승하는 속도가 경제가 좋아지는 속도만큼 그렇게 빠르진 않을 거다. 그런 차원에서 너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일단은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네. 두 번째는 대신 종목은 좀 갈려요. 섹터는. 네.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도 이른바 주식시장을 주도해왔던 종목들이 흔히 말하는 성장주, 기술주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저금리 환경일 때 상당히 좀 우호적인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일종의 이제 미래의 어떤 그 현금 흐름을 이렇게 현재 가치화시키는 할인율이 높아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뭐냐면 주식에서 가장 그 손쉬운 기본 모형이 배당 할인 모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줄 수 있는 배당이 있는데 그 배당을 향후 몇 년 동안 얼마의 배당을 주는데 그 배당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면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가 적정해라는 게 이 배당 할인 모형의 핵심인데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될수록
이 배당을 할인하는 그 할인 변수가 커지니까 결국은 현재 주가는 조금 낮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성장주라든가 기술주는 지금 당장 돈 못 벌잖아요, 별로. 네. 앞으로 좋아져서 앞으로 배당을 많이 줄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감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낮아지기 때문에 그쪽에는 좀 부담스러운 거고. 네. 대신 어떤 게 좋냐면 이제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든가 네. 내지는 지금 당장 경기와 조금 동행하는 종목.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 경기 회복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뭐 네. 경기 민감주, 네. 경기 순환주 뭐 이런 종목들은 금리 상승이 전혀 부정적인 뉴스가 아니다. 네.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네네. 종목이랑 연결지어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너무 네. 잘 정리해 주셔서 일부 이제 여기서 딱 마무리하면 참 적절한 타이밍이 될 것 네, 네. 같아요. 네.